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 하지만 동시에 좀 큰 두려움일 수도 있는 거, 바로 퇴사 후 창업입니다. 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던 월급, 그 안정감을 이제 뒤로 하고 내 일, 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있잖아요. 뭐부터 해야 하나? 네, 대체 뭐부터 해야 하지? 바로 이 막막함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받은 자료, 퇴사 후 창업,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걸 보니까요, 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당신이 가장 먼저 좀 생각해봐야 할 본질적인 질문들, 그리고 또 아주 구체적인 준비 단계들,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뭐랄까 반짝이는 창업 아이템을 찾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좀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시작을 위한 단단한 기초를 다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직업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신의 삶 전체, 또 일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설렘이랑 불안함이 막 뒤섞인 이 여정? 그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할지 한번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창업 딱 생각하면 어떤 아이템이 요즘 잘 나갈까? 뭐가 유망할까? 여기에 먼저 막 매달리게 되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근데 이 자료에서는 아주 흥미롭게도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딱 강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모든 준비의 출발점이다. 뭐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그 왜라는 질문 있잖아요. 이게 만약 그냥 돈 좀 더 벌고 싶어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자료에서는 그 이유만 가지고는 이 창업이라는 긴 여정, 그 험난한 길을 버티기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아, 단순히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업 초기에는 뭐 예상보다 수익이 훨씬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온갖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막 터지잖아요. 그렇죠. 맨날 문제죠. 이럴 때 그런 피상적인 이유만 가지고는 금방 지치거나 그냥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당신이 왜 굳이 창업이라는 이 길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또 살아가고 싶은가, 이 사업을 통해서 돈 이상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가, 이런 걸 명확히 하는 작업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나만의 창업 선언문 같은 걸 한번 써보는 느낌일까요? 비슷해요. 나침반도 없이 항해를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왜가 명확해야 나중에 뭐 어떤 아이템을 고르든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던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내적 동기, 그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왜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나중에 뭐 아이템을 정하거나 사업 방향을 구체화할 때 겪게 될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있잖아요. 네네. 그때 불필요한 혼란이나 흔들림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뭐 유행 따라서 아이템 막 바꾸거나 아니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고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깊이 던져보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째, 나는 어떤 종류의 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이 몰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뭐지? 단순히 좋아하는 걸 넘어서 어떤 과정 그 자체에서 에너지를 얻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과정 자체에서. 네, 둘째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 기술, 경험 중에서 실제 시장의 필요와 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막연한 관심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는 거고요. 현실적인 연결점. 그리고 셋째, 단순히 돈 버는 거 말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얻고 싶은 만족감이나 성취감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네네.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창업 준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아, 다음 단계? 바로 무엇을 팔 것인가, what 이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how에 대한 고민이죠. 아, 그 부분 진짜 흥미로웠어요. 보통은 아이템 선정에 막 혈안이 되기 쉬운데 오히려 어떻게 운영할지가 더 핵심일 수 있다. 이 지적이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똑같이 원데이 클래스 사업을 한다고 쳐도 뭐랄까 아늑하고 예쁜 오프라인 공간을 직접 꾸미고
소수의 사람들이랑 깊이 교감하고 싶은 사람. 네. 이런 사람이랑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 플랫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컨텐츠로 확산시키고 싶은 사람. 이 둘은 사업의 형태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소수의 VVIP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고가의 프리미엄 클래스를 기획한다. 그래서 차별화된 경험이랑 가치를 제공하는 걸 핵심 전략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프리미엄 전략. 반대로 가격 장벽은 낮추고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게 대중성이나 확장성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죠. 대중적인 접근. 네. 이 어떻게는 단순히 사업 모델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호하는 업무 스타일, 하루를 보내는 방식, 고객과 소통하는 톤앤 매너 같은 거. 네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삶의 전반적인 리듬과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이런 깊은 고민이 담겨야 한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를 먼저 고민한다는 건 그냥 돈 버는 수단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내 비즈니스 모델 안에 녹여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맞아요. 자신한테 맞지 않는 방식으로 억지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설령 돈을 좀 번다고 해도 금방 소진되거나 불행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번아웃 오는 거죠. 예. 따라서 무엇을 팔까 이거 생각하기 전에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싶은가, 어떤 규모와 형태로 운영하고 싶은가, 이걸 먼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바로 자신에게 맞는 지속 가능의 사업 모델을 만드는 핵심 열쇠다. 이렇게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당장이라도 퇴사 딱 하고 사업자 등록부터 막 해야 할 것 같고. 네, 그런 조급함이 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오히려 준비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장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도 있다. 좀 의외였어요. 네, 이 부분이 창업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좀 놓치기 쉬운 함정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함정이자 기회. 네, 자료에서는 이 준비 기간을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가치 있는 탐색의 시간, 이렇게 정의해요. 탐색의 시간. 네, 마치 본격적인 항해 전에 항로를 미리 탐색하고 배를 정비하는 것처럼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초기 아이디어를 실제 시장에서 검증해보고 작은 규모의 테스트를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준비의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뭘 해볼 수 있을까요? 마냥 생각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물론이죠. 자료에서 제안하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직장을 유지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 형태로 가볍게 테스트 판매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사이드 프로젝트? 네, 요즘 스마트 스토어나 개인 블로그,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들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활용하면 초기 비용 부담 거의 없이 당신의 아이디어를 상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서 실제 시장 반응을 직접 볼 수 있죠. 피드백 받기 좋겠네요. 네, 여기서 얻는 피드백은 진짜 값진 데이터가 됩니다. 둘째로는 당신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소규모 파일럿 클래스나 맞춤형 컨설팅 같은 걸 진행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파일럿 클래스요? 네, 무료로 하거나 아주 적은 비용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잠재 고객들이 진짜로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뭘 원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솔루션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이걸 생생하게 확인하는 거죠. 직접 부딪혀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그냥 설문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통찰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 인터뷰나 커뮤니티 리서치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시장 인터뷰? 네, 당신의 타겟 고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 모임 같은 데 참여해서 직접 그 사람들 목소리를 듣고 질문하면서 니즈를 파악하는 거예요. 동시에 경쟁사들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분석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와, 듣고 보니까 이 활동들이 전부 다 실제 사업 시작하기 전에 위험 부담은 확 줄이면서 성공 확률은 높이는 아주 실질적이고 중요한 과정들이네요. 맞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완벽한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 보면서 배우고 수정해 나가는 시간, 그런 거군요. 그렇죠. 뭐랄까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미리 작은 실패들을 경험해 보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막연했던 아이디어가 훨씬 더 구체화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명확해지죠. 그리고 실제 고객과의 접점을 통해서 얻는 그 자신감이랑 통찰력은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자산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막상 창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면 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할 일이 너무 많죠.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지? 세금 문제는? 마케팅은 또 뭘 해야 하고? 브랜딩은 뭐지? 웹사이트는 꼭 만들어야 하나? 뭐 할 일이 산더미처럼 느껴지고 뭐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지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예비 창업가들이 좀 압도당하거나 길을 잃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는 이 초기 단계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려고 애쓰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요. 아, 완벽주의가 독이 된다. 네. 마치 처음부터 모든 가구를 완벽하게 다 갖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죠.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골조 공사 같은 데 집중하지 못하고 지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을 텐데요. 핵심은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료는 지금 당장 당신의 비즈니스 단계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 이걸 계속 스스로에게 묻고 거기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적인 접근을 강조해요. 아, 우선순위. 네.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필요한 만큼만 배우고 실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령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초기 단계에 굳이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 없다. 그러면 서둘러서 비싼 임대료 내는 사업자 등록이나 인테리어에 시간과 돈을 쏟기보다는 핵심 상품이나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고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거죠. 핵심에 집중. 또 만약 지금 단계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한 고객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방대한 마케팅 이론 전체를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당장 실행 가능한 인스타그램 콘텐츠 기획 방법이나 효과적인 소통 스킬, 이걸 먼저 배우고 적용해보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거죠. 아하, 완벽함보다는 적시성이랑 효율성,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장 중요한 것부터 작게 시작해서 실행하고 거기서 배우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게 시작하고 배우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창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하고도 연결이 돼요. 관점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성공이라는 어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이벤트처럼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딱 결과물. 근데 이 자료는 창업의 본질이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고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가 아니라 과정으로 본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창업을 하나의 정적인 목표 달성으로만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나 실패에 딱 부딪혔을 때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쉽게 좌절하게 돼요. 네. 하지만 창업을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여정으로 이해한다면 초기의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는 실패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당연한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학습 과정으로 보는 거군요. 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초기에는 당연히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하고 도전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당신만의 독특한 운영 방식, 또 당신과 가장 잘 맞는 이상적인 고객 그룹, 그리고 당신에게 최적화된 효율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정답을 딱 찾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정답을 만들어가는 것에 가깝다. 뭐 이런 거네요. 맞아요. 저렇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쌓인 경험이랑 통찰이 결국에는 다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차별성이자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되는 거고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비즈니스는 당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아주 독특한 색깔을 띠게 될 거고요. 그것이 바로 당신 브랜드의 핵심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결국 퇴사 후 창업이라는 건 단순히 돈 버는 방법을 바꾸는 걸 넘어서요. 네. 당신의 인생 다음 챕터를 스스로 디자인하고 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아주 개인적인 여정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말했듯이
지금 당신 마음속에 불안감이랑 설렘이 막 뒤섞여 있다면 그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핵심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아니라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나만의 이유와 방향성, why와 how, 이걸 먼저 명확히 하고요. 네. 그것을 바탕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그 용기입니다. 막연했던 생각들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 이걸 소중한 자산으로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네.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작게 시작하되 당신의 진정성과 열정을 담아서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이야기들이 당신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데 조금이나마 용기와 실질적인 힌트를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당신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이 창업이라는 아주 흥미진진한 과정을 통해서 당신은 단순히 사장님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한 인간으로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사업이란 건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알아가는 또 다른 형태의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